고대 인신공양하고 가야의 순장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인신공양이 아니라 순장이 생긴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? 사실 그 순장이 생긴 배경을 좀 찾아보면 주로 권력이 몰리거나 신분차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신분차가 분명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따라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왕권이 확립됐던 초기의 고대 문명 지역에서 발생을 한 것 같아요. 이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나중에 붙은 이름이지 호족들의 집합체였단 말이죠. 크게는 6가야로 나누기도 하고 많게는 뭐 24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금관가야가 막대한 힘을 갖게 되면서 제1가야로 올라서게 됐죠 아마. 이때 이 가야 내에서도 경쟁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력 경쟁이 있을 때는 과시를 하고 싶잖아요. 내가 쟤보다 훨씬 세다. 그렇게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야, 우리 왕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따라주고 순장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뭐 싶어요. 그런 추정도 하는 거죠. 그렇죠. 가야 고분에서 중국에서 보낸 금동허리띠가 출토됐는데 이를테면 좀 중요한 나라, 그 중요한 이웃에게만 보내던 게 금동허리띠인데 그거를 금강가야에게 줬다는 거죠. 명품 벨트. 명품 벨트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많이 이제 옛날 설화처럼 듣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. 김수로 왕하고 이제 석탈해가 만났는데 네. 지배권을 뭐 두고 싸우니까 뭐 서로 변신 대결. 변신대결. 변신할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탈해가 참새로 변신하니까 뭐 수로가 뭐 독수리를 변신한다라든지 뭐 이런 일화들이 동화책에서 간간히 보게 되는데 이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해? 우리 쪽으로 왔어요. 아까 변신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가 봐요? 좀만 오시면 돼요 이제. 다 왔습니다. 선생님. 이 동화책에서. 사람들이 요만큼의 틈만 보여주면 진짜. 그런데 금강가야가 왜 이렇게 큰 힘을 갖게 됐을까? 네. 그 비밀은 우리가 본 무덤에 있습니다. 무덤에. 예. 자, 무덤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죠? 투구. 오직 지금 투구만 생각하는 거죠. 제가 지금 투구만 생각하고 있어요. 여전사. 철초, 철로 된 마구, 갑옷, 맞아. 투구 다 철 제품들이잖아요. 네. 금강가야가 지금의 김해라고 하잖아요. 네. 김해가 뜻이 금, 해, 그래, 맞아. 바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금강가야의 힘은 바로 이 철에서 나오는 겁니다. 그쵸? 고대사에서 철은 곧 막강한 힘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청동기 사회에서 철기로 누가 먼저 넘어가느냐, 그리고 그 철을 누가 더 잘 다루느냐, 그렇죠. 누가 더 강한 철을 다루느냐.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포스코의 시작이 여기였던 거 아니야? 제철소에 광양제철소가 그럼 가야에 그랬겠네요. 뒤를 잇는 사실은 그 역사 얘기를 하면 당연히 청동기보다 철기를 더 진화된 뒷세대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철기를 쓴다는 것은 기술력도 셌고 청동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했던 무기를 썼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부유했을 것이고 발전했을 것이다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. 부유했을 것이다. 이 금강가야 고분에서 철정이라고 부르는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냥 쇠덩이입니다. 덩이쇠인데 철괴구나 철괴. 철괴. 네. 자, 그리고 이 철정은 당시에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화폐처럼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한 모양입니다. 지갑 되게 무겁겠다. 그렇죠. 비싼 거 사려고 그러면 철은 이렇게. 과시도 되고. 나야, 나 이 정도야. 나 이런 사람. 철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. 들고 다니는 이렇게. 지게에 메고 다녔을까요? 남이 대신 들어줬겠죠. 화폐처럼 사용했다고 하니까 든 생각인데 대성동 57호분에서 그 순장자들 곁에서 발견된 그 철기들도 혹시 그래서 잘 가라는 그리고 그 다음 생에서 이거를 쓰라고 일부러 이렇게 막 노잣돈처럼. 한 게 아닐까요? 그건 아닐 것 같고 그건 아니래요. 그녀들의 머리 맡에서 발견된 투구 있잖아요. 네. 네.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? 그 옆에는 다른 고분에서 발견된 투구인데 좀 달라 보이죠? 네. 18호분 투구가 훨씬 더 뭔가 이뻐 보이잖아요. 네, 날렵해 보이고. 당시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투구에 새 깃털을 달아서 장식을 했대요. 장식품이구나. 그러니까 과시용인 거죠. 튜닝. 예.
근데 57호분의 투구에선 깃털을 달았던 흔적이 없는 겁니다. 그러네요. 그건 무슨 얘기냐? 실제 전투에 나간 사람의 투구. 야전용이군요.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. 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투구에는 자투리에 철제판을 덧댄 흔적이 있었대요. 애초에 만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지 않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고쳤었다. 수리 보수하는 적이 있다. 네. 그래서 이제 PX에 가가지고 저 투구 하나 주세요. 야 투구 요즘 안 들어와. 고쳐 쓰잖아. 야 실 줄게 고쳤어. 이랬던 거지. 그래서 수리했다는 건 실제로 직접 쓰고 전쟁을 하던 훈련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겠느냐.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.